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주거침입죄. 자, 13번.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2번이 답이에요. 자, 요 문제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틀렸을까?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자, 이거 쓰는 경우에는 뭐예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예전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예전 판례의 입장이다. 적어놨어요? 예전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바뀌었냐면요. 이게 2022년에 이제 바뀌었는데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범죄의 목적이나 뭐 아니면 그 집주인이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인정하지 않았다든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이 바로 2022년도의 판례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자, 여기 언더라인 그시옵시오.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 여기 언더라인 쭉 그사 써요? 예, 그사.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빨간 펜, 형광 펜으로 여기다가 현의 동그라미, 통의 동그라미. 그래서 주거침입죄에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현통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 현통. 뭐라고? 현통. 그죠? 현통.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은 뭐 어쩐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좀 알아두십시오. 현통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 정답은 아니지만 또 볼게. 동그라미 3번도 한번 보자고. 자,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 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죠?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4번에 보자. 4번에 보시면은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 화장실의 용병칸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병칸, 이거 아빠야 사건이죠. 용병칸에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병칸에 들어간 경우. 이거 아빠야 사건이죠.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거 아빠야 사건이라고. 적었어요? 아빠야 사건.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가족여행으로 이제 어디야, 이게 외출을 했는데, 그죠? 예, 공원에 외출을 했는데, 거기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여보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뭐가 뚝뚝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 이랬거든요. 여기서 아빠라는 건 남편을 얘기하겠죠. 아빠야 그랬더니만 갑자기 문을 열어주니까 훌라덩 들어와갖고 피해자를 입을 틀어막더니만 그 강간하려고, 그죠? 그 팬티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음부를 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갖고 사건이었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볼 수 없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요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빠야 사건. 그래서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아빠야 사건에서 이 공중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이 경우에 아빠야 하고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문을 열어준 그것은 남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가 와갖고 강간할 의도로, 강간의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용병칸에 들어와갖고, 그죠? 한 것은, 문을 열어준 그 행위는 명시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허락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남편이 아니었잖아. 그죠? 나는 근데 이때 이 판례 보고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은 그 여기 요 용의자 있잖아요. 그죠? 예, 남편으로 가장해갖고 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강간하려고 한 놈. 그 놈도 참 신기한 놈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중 화장실 이런 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냄새나고 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게 취미가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저기 강간범도.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자, 이 판례에서는 그 문을 열어준 것은 그 피해자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은 요 정도 해놓고요. 제가 오늘 저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그거, 판례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그거 뭐지? 주거침입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여기,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통이거든요. 자, 현통이 뭐라 그랬었어?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의해서 주거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 판례인데 보겠습니다. 주거침입,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혼외, 중요한 건 혼외야.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여자가 이게 바람을 피는 사람인가, 바람을 폈나봐요. 그래갖고 외간 남자를 갖다가 자기 집에 끌어들여갖고 이제 거기서 섹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혼외 성관계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끌려갖고 이제 사건화가 돼서 경찰에 이제 접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허락할 리가 만무한 거 아니야. 자기 마누라랑 그 섹스하도록 내비로 두진 않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마누라는 그 여자는 외간 남자를 갖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판시사항입니다. 한번 봅시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그러니까 예편내겠죠. 부재 중에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에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이게 남편이겠죠. 요거 다른 거주자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소극이라고 나온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된다고 판시했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기 판례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 자, 여기 한번 계속 봅시다. 자, 피고인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도 미친년이에요. 그죠? 근데 외간 남자를 왜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섹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 웃기는 년이죠. 그죠? 자, 을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그죠? 현통이라 그러죠. 현통. 그죠? 자,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 그래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판시사항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 밑줄 그어볼게요. 그래서 비록 남편, 그죠? 그 본 남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갖고 주거침입죄를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22년도 판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언더라인 좀 그어볼게요.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해서 판시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좀 쭉 나왔는데,
뭐 여기 뭐 내가 보기로는 다 개소리야. 근데 어쨌든 뭐 판시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죠.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그렇죠? 주거의 평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적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그죠? 마누라가 허락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평온을 깨지 않았다는 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또 볼게요. 여기 자 마지막에 한번 좀 볼까. 여기 끄트머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되게 길죠. 그죠? 자, 여기 언더라인 좀 거보자. 그래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자 여기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쩌다는 거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쩌다는 거야? 자, 계속 볼게. 자, 여기 밑줄 그어봅시다.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뭐라고? 현통을 기억하라 그랬었죠?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 요 멘트를 기억하셔야 돼, 이 양반들아. 아주 중요하죠. 그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면은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통을 제가 암기하느라고 그랬었잖아요. 현통.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 자, 그래서 주거침입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요거 깨끗하게 하고 한번 적어볼까? 그래서 소곡이라는 것은 안 된다, 성립 안 한다 이거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립 안 한다. 자,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어쩐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 한다. 뭔 경우에? 현통. 뭐라고? 현통. 그죠?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 꼭 기억해 놓으셔요. 자, 되셨어.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좀 중요한 수업을 좀 해볼 건데,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많은 거는 뭐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좀 알아봅시다. 자, 오늘 자, 일단 주거침입죄 구속요건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사람의 거주, 그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색깔이 왜 이래요, 이거? 자, 검정색으로 다시 바꿀게. 자, 우리 형법에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 3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거침입죄. 자, 그래서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구속요건이. 아니 왜 이러냐 이거. 침입한 자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미수를 처벌합니다 이거. 그죠?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미수 처벌을 해요. 자, 이건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 3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라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집안에만 들어가면은 집안에 꼭 들어가야 그게 침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그죠? 뭐 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안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또 뭐 기차 안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그래서 일반 주거의 어떤 점유하는 방실은 방실 침입죄가 되겠죠. 세부적인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경우 또 찾아보면 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주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꼭 밥그릇 숟가락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쨌든 거기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주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주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아유, 왜 빨간색으로 되고 난리냐 이거.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객체에 대해서 한번 객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자, 객체는 뭐냐면요, 사람의 주거거든요. 사람의 주거. 근데 여기서 사람의 주거는 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요. 또는 다세대 주택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 연립주택. 그렇죠? 연립주택. 그 다음에 또 뭐도 돼?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예? 공동주택. 자,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내부에 그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네?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도 뭐다? 주거 침입죄. 그러니까 주거에 부수된 공간도 전부 다 주거에 되는 거야. 꼭 주거라 그러니까 방실에 사람 사는 방에 들어가야지 주거 침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공간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연립주택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것도 주거 침입죄에 주거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복도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뭐냐, 그 공용 부분 있잖아요. 이거 공용 부분 전부 다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건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2022도에 3801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런 데도 전부 다 주거 침입죄의 주거가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거 대표적인 거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여기다가 사례. 자,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09년의 사건이야, 이건. 2009년 4335. 자, 요 판례가 있는데, 요거 주거 침입죄 된 거거든요. 자, 이 주거 침입죄가 인정된 건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자, 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대법원 당시에 이게 한창 떴거든요. 요게 요 내용이.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 사례인데, 요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죠? 죄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색깔 빨간색으로 할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이 피고인이, 이 범죄자가 어디야? 그 범행을 처음에 저지르게 된 실행의 착수 공간이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죠? 그죠?
그죠? 자, 각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서 실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려고 이 사람을 폭행을 가해서 반항을 억압하고, 자, 강간은 어디로 가서요? 어디서 강간한 거야?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거든요. 그죠? 아주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시에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폭법이라 그러죠. 그죠? 성폭법 바로 주거침입 강간죄. 주거침입 강간죄. 또 강간상해죠. 그죠? 주거침입 강간상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장난 아니었거든요. 요 판례 요게.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2018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습니다. 이게. 요것도 알아두셔. 요 문제는요. 2018년에 언제 경찰 승진에 나왔어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를 갖다가 그죠?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나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은 같이 타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같이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같이 탑승해 갖고 지금 폭행가하고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봤다. 아니면 좀 뭔가 행색이 이상하다. 그죠? 뭐 대표적인 행색으로 말씀드리자면 옷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은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가방이나 어떤 행색 차림이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신발이 무슨 운동화 같은 쓰레빠를 신었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 무슨 크록스인가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딱 봤을 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다든지 마스크를 하고 있다든지 어쨌든 이런 양반들은 뭔가 범죄의 어떤 그런 행색 차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같이 안 타요. 저는 뭔가 수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당시에 이게 장난 아니었었어요. 성폭력범죄 특별법, 성폭법이라고 그러죠. 주거침입 강간 상해에 해당돼서 이게 징역 이게 20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 자, 그거와 더불어 갖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쨌든 주거침입이라 해서 꼭 무슨 방구석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아파트 내부에 부수적으로 거주의 공간에 딸려있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일을 저질러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거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 판례 소개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거는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온 건데, 일단 시험 문제 나온 전적부터 보여드릴게. 너무 많아갖고 제가 몇 가지만 적을게요. 22년에 승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은 22년도에 7급에도 나왔습니다. 또 22년에 또 7급에도 나왔고, 또 19년에는 수사경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2020년에는 법원행정고시, 23년에는 사시에 그거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23년도에는 변시에도 나왔어요. 자, 그 판례. 자, 그것이 뭐냐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좀 타이프해서 적어 볼게요. 자, 이미 수일 전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간두커 이미 2번이나 했는 놈이, 자, 피고인의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 자,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근데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 그죠? 대가리만 뽀쪽 내밀어 갖고 거주하던 방 사이의 통로로 해서 방안을 그냥 눈으로만 엿본 건데 이것이 죄가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되죠. 왜? 바로 주거 침입죄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를 갖다가 중시한다 했었어? 사실상의 평온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강간범이, 그죠? 지금 이 피해자를 강간한 강간범이 그 뭐예요? 몰래 담장 사이에 나와서 창문으로 몰래 방안을 엿보면은 평온은 깨진 거죠, 이미. 그죠? 그래서 당시에 요 죄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주거 침입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은 해요.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됐냐면 2001도에 자 1092 자 이렇게 판례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이미 수일 전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좁은 통로의 창문으로 지금 대가리 내밀고 좀 쳐다봤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방 사이 좁은 통로 창문을 통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거. 자, 요거가 주거 침입이 됐다는 거야. 그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 같은 것도 함부로 열어놓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판례 있잖아요.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판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뭐 한 거?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갖고, 계단 끌고 가서 강간한 사건, 성폭법에 바로 주거침입 강간상해죄를 인정했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꼭 주거침입죄라 해갖고 꼭 방구석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아니야. 집안에 들어가야 주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부수적인 공간, 우리 생활에 부수적인 공간에 들어간 것도 역시 뭐다? 주거 침입으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보셨지만은, 그죠? 방 사이에 좁은 통로로 통해서 창문으로 엿본 거 있죠? 이것도 뭐야?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거야. 평온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래. 눈가리로 봤다고 해갖고 그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뭐야?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방과 그 담장하고 그 담장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로 들어왔다는 것은, 복도 같은 데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주거 침입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평온까지 깨졌어. 몰래 통해서 엿봤어요, 또. 그죠? 간 큰 놈이죠. 자, 어쨌든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 침입죄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었다?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가면은 뭐다? 자, 적어볼게요. 현실적인 승낙하에, 현실적인, 어디 갔냐? 현통이라 그랬었죠? 그쵸? 예. 여기다 적어볼까?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 문구야. 그래서 요 경우에, 그죠? 주거 침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출입하게 되면은, 그죠? 어떻게 된다? 주거 침입이 안 된다. 자, 요거가 핵심이야.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뭐다? 바로 행위태양이라는 거예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이것도 좀 자세하게 적어볼까? 사실상의 자, 요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주거침입죄의 핵심 키워드를 제가 여기다가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볼까요? 요거? 예.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예?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된 거야? 주거 침입이 안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소개해 드릴 것은 뭐냐면은, 좀 기억나는 게, 또 뭐가 있었지? 자, 잠깐만요. 자, 이것도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것도 좀 황당무계한 사건인데, 자, 봅시다. 자, 이거는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최근 거야. 2022도에, 3801. 자,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죄명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자, 뭐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자, 요 죄명이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인데, 자, 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사례였냐면은, 자, 갑이라는 여자야. 자, 갑이, 자, 여자가 갑이가 아니라, 잠깐만, 죄송. 자, 갑이, 자, A라는 사람. 자, A가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자의, 소녀. 여자의, 몇 살? 17살. 나이도 어려. 자, 17살을, 갑이 A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를 뒤따라가 A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1층 계단으로 오르는 1층 계단을 오르는 A의 뒤에서 갑자기 A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A의 음부와 성기를 얘기하겠죠. 허벅지를 만지고 자, A의 아파트 인근에서 갑은 만지고 이렇게 쉼표하고 갑이 아파트 인근에서 B, 또 이번엔 또 B야. 또 자, B 어디 갔어? B 여자, 이것도 여자애야. 여자애 몇 살? 이것도 17살이야. 여자애야. 그리고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건 완전 미친놈이죠, 그죠? 예. 마음먹고 아파트 현관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경우. 자, 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폭법 제3조 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판례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셨으면 돼요. 그래서 요 판례를 왜 소개시켜 드렸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거 침입이라 해갖고 뭐 사람 사는 그 밥그릇 숟가락 놔두고 뭐 밥 먹고 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공동 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와 부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앞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주거 침입죄의 그 객체가 되는 거야. 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끔찍한 사건인데 성폭법 제3조 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비라는 애도 아주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여자애 또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여자애 A 17살짜리 소녀예요. 이 소녀를 그러니까 대충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여기도 보세요. B가 17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계단에 오르는 걸 뒤에서 갑자기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서 음부하고 허벅지를 만졌대요. 그죠? 자, 그리고 나왔고 또 그 범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또 얘가 또 어떤 짓을 한 거야? 자, 잠깐만 좀 더 내려볼게요. 어떤 짓을 한 거냐면은 이번에는 B라는 여자애를 갖다가 또 발견해갖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죠? 아파트 현관에 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자 B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대요. 그죠? 어쨌든 지금 추행은 한 건 사실이죠. 그죠? 일단 추행죄는 확실히 성립하는데 그냥 추행죄가 아니라, 그죠?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성폭법에서 말하는 제3조 1항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죠? 형량이 무겁죠,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뭐 더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강의 드리면 좋은데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되셨나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강의를 좀 넣어드린 거고, 자, 또 다시 좀 깨끗하게 해볼까? 예. 그래서 넣어드렸고, 그래서 오늘 요 판례를 공부했는데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요 사례 있잖아요. 그죠? 요 사례는, 저 볼게. 자, 동그라미 2번에 요 답이 2번이었는데, 요거는 옛날 2020년 이전의 판례야. 옛날 판례의 입장이야, 요거는. 그래서 현재는 폐기가 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침입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 스탠다드는 뭐다?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은 어쩐다?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행위태양을 기준 현실적인 사실상의 평온을 깼냐 안 깼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십시오. 현실적인 승낙하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